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이 청취자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는 것 중에 이재용 부회장에 관련된 글은 구속됨이 마땅하다는 글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재벌은 계획의 대상이다라는 말씀도 많고요. 그것이 촛불의 외침이다 이런 말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다시 있었고요. 법원의 결정은 두고 봐야겠지만 그 정도 자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벌개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속보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2차 소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서 네. 구속영장 재청구했다는 속보 저도 봤습니다. 예. 아마 대가성 부분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 예. 아마 보완적인 또는 추가적인 네. 어떤 증거를 확보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아마 구속영장 재청구까지 이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들이 이 법원의 결정 사항을 논하는 것은 사실 옳지가 않지만 그래도 하나의 중요한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네. 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를 놓고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생각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특검에서 일단 재청구를 한 거는 네. 상당한 자신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렇죠. 것 같고요. 예. 물론,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속단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을 할 때, 네.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가,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의 합병 이후에 이루어진 시점 문제를 들었는데, 네. 독대가 사실 시점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요. 예. 그 이전에 독대 이전에 다른 형태로 부정한 청탁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있었을 개연성이 있고요. 예. 아마 특검에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 같은 걸 확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순원 출자 해소와 관련돼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 네. 삼성 SDI 지분 매각 문제에서도 네네. 어떤 부정한 청탁의 증거를 확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SDI 같은 경우에 공정위가 몇 주를 처분하라, 이게 1000만 주, 500만 주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그게 이제 공정위의 삼성이 사실 변호사를 통해서든 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청와대에 그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예. 청와대에서 공정위에 다시 압력이 왔다. 이건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죠. 기업이 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이 아니고 로비한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청취자분들은 저보다 더 법적인 지식이 높을 수도 있으시지만 행정학을 전공하고 계시니까 교수님께서 어제 제가 김경진 의원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논리적인 어떤 증거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상식적인 추론 가능성을 놓고 만약에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상식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면 이것도 하나의 나름대로의 그 법적인 해석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가라고 여쭤봤더니 김경진 의원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수님 네. 생각에도 그러신가요? 글쎄요, 제가 법이 전공이 아니고 사실 전 경제학이 전공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네, 경제 정책을 전공을 하는데, 예. 그게 최고도 법원에서 판단 기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적어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어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게 영장을 발부해야 될 사유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1차 소환 때 수사 초점이 아시겠지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맞춰져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합병 이후에 순환출자 고리로 이렇게 좀 더 확대된 걸로 봐야 되는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지금 흐름을 봐서는 그런 것 같고요. 예.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이라는 것도 크게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으로서의 승계의 과정입니다. 네. 그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었고 예. 그 이후에 순환출자고리 해소 문제라든지 또는 궁극적으로 아마 삼성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중간금융 지주회사가 삼성의 수건 사업이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부에 충분히 로비를 했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주회사라는 것하고
방금 제가 순환출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순환출자라는 거 간단히 한번 정의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환출자는 A가 B의 출자를 하고 B가 C의 출자하고 C가 다시 A의 출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호 출자 그러면 A하고 C 기업이 출자를 주고받는 건데 그거는 우리 상법에 금지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편법이라는 겁니다. 중간에 해설 하나 더 끼워 넣어서 네. A, B, C에서 A로 돌아오는 네. 그래서 우리가 순환출자를 간접적 상호출자라고도 부릅니다. 이거는 네. 뭐 상법에서 금지하는 상호출자의 편법이기 때문에 네. 사실 당연히 불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주회사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지주회사는 이제 지주회사라는 회사가 자회사가 있고 손자회사가 있는 식으로 기업 집단이 구성되는 네. 그런 우리 기업 집단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 시스템이 사실은 기업 집단 단위로 되어 있지 않고요. 네. 특정 기업을 특정 조건이 만족되는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굉장히 기형적인 지주회사 체계를 그렇군요. 갖고 있다라는 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지주회사의 그런 기형적인 형태가 순환출자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그거는 좀 별개고요. 별개입니까? 그러니까 그 지주회사 규제 자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는 과거에 순환출자 구조도 있고 지주회사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순환출자와 지주회사가 공존도 할 수 있고요. 예. 지주회사 밑에 지주회사가 생기는 경우도 아주 기형적인 우리가 제도를 갖고 있고 이것도 그렇군요.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이나 편의를 위해서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법을 만들 때 이런 대기업들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했었던 적이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네, 뭐 그런 의심이 가고요. 예.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 현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못하고 법을 잘못 만들었다고 그렇군요. 생각이 되는데 예. 기본적으로 기업 집단 단위로 지주회사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의심이 가죠. 네. 재벌 로비에 네.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갑니다. 특검이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하면서 경제보다 정의다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아무리 네. 경제가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정의 구현이 먼저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 삼성 문제 어떻게 다뤄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정의 문제도 중요하고요. 근데 네. 사실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된다고 하면은 네. 삼성전자, 삼성그룹에 위기가 올 것이냐. 저는 그러고 생각 안 합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예. 갤럭시 노트 7에서 그 발화 사건 이후에 네. 얼마나 평판을 만회하고 믿을 수 있는 신제품을 내느냐가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공항이 얼마나 지속되고 중국 같은 추격하는 네. 나라들이 얼마나 빨리 따라오느냐가 삼성전자 실적을 좌우할 것입니다. 예. 사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중요한 의미는 삼성 세습에 있습니다. 삼성그룹, 삼성 계열사와 재벌 총수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자꾸 언론이나 삼성 같은 데서 섞어요. 예. 총수 일가의 안위가 곧 삼성그룹의 아니고 예. 국가경제의 아니라는 식으로 자꾸 섞어서 혼돈을 주고 있는데 네. 분리해야 된다. 재벌 세습에 삼성 재벌 세습에 일정한 제동이 걸린다라는 측면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 재벌 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네네. 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만약에 주장하는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삼성그룹의 위기가 되고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죠. 네. 선출되지 않은 특정 개인에 의해서 우리 한국의 제일 큰 기업 집단 삼성 네. 그리고 한국 경제가 영향을 받는다. 이건 비정상적인 경제 구조라는 것이죠. 네. 이것도 역시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은 왜 그런 언론의 발표나 또는 일부에서 하는 그런 재벌에 대한 감싸기라 할까요? 그런 발언에 민감하게 걱정을 하고 계시는지 그만큼 경제가 불안하고 위태롭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 막연한 불안감이죠. 네. 막연한 불안감을 사실 키우고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재벌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 흔히 이제 경제력 집중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네. 이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정답이지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두고 이런 문제들, 우리 딜레마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게 비정상입니다. 네. 아까 정의 문제하고 경제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재벌 개혁이라는 게 우리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통해서 예. 더 이상 경제 발전이 어렵게 된 상황까지 예.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정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예.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도 사실은 재벌 개혁이 필요하고요. 그 첫 단추로서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는 삼성의 총수든 누구든 상관없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고 처벌이 받는 게 첫걸음입니다. 재벌 개혁, 예.
네. 재벌개혁이 성공하려 그러면 네. 사법개혁, 입법개혁, 제가 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외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 이 부분에 있어서 개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벌개혁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 선호가 뭐냐를 네.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네. 경제력 집중, 재벌의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 네. 입법부에 대한 영향이 너무나 큰데 이런 영향력이 커서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권력, 거대한 경제 권력을 손대지 않고 네. 사법개혁, 입법개혁이 될 수 있느냐? 네. 아니라고 보고요. 예. 재벌개혁이 그렇기 때문에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그 김경진 의원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국민의당. 네. 김경진 의원 하는 말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된다 해도 1년 안에 석방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네. 왜냐 그러면 경제 살려야 된다는 논리가 또 등장할 거기 때문에 네. 앞에서 우리 박상인 교수께서도 그런 질문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지금 대선 주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네. 앞으로 재벌 총수 3인 복권 이거 관행 단절하겠다. 또 뭐 네. 독대는 하더라도 만나기는 하더라도 독대하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재벌 개혁 공약 어떻게 보십니까? 재벌 공약, 개혁 공약이 좀 대선 주자들에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나왔습니다만은 저 상당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스럽다고 보고요. 실망스럽다. 네, 수준이 사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공약 수준에도 못 미치는 공약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 뭐 추후에도 이야기를 하겠다고 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고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재벌 해체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 안희정 지사는 아직 특별한 안을 내놓은 게 없고요. 네. 그래서 재벌 개혁이라는 것을 너무 레토릭하게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이 재벌 개혁이 사실 안 되고 있었던 이유는 네. 이게 뭐 한두 개 단편적인 황제 경영을 막고 이런 단편적인 접근, 기업 지배구조 접근 이런 식으로는 성공할 그렇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소유 지배구조 문제, 기업 지배구조 문제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예. 체계적으로 개혁을 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 것이고요. 예. 그런 구체적인 논의들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좀 활발히 좀 이루어져서 정말 실효성 있는 개혁이 필요하고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그래야지 1년 있다가 뭐 유야무야 되고 하는 일이 안 일어나겠죠. 그렇죠. 정경련 해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경련은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정경유착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네. 그런데 네. 60년대, 70년대는 우리가 정경유착, 재벌 정부 간의 정경유착을 통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경제가 발전한 이후에는 긍정적인 효과는 거의 없고요. 정경유착의 부정적 효과만 남아있고 네. 정경련이 더 이상 긍정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바는 없어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경련 해체하는 게 마땅하고 재벌 회원사들이 그 정도의 결단도 못 내린다면은 네. 참으로 자의에 의해서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 이렇게 참 회의감을 들게 하는 네.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해체를 하고 무슨 싱크탱크를 만든다는 것도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또 다른 로비 집단, 이해 집단을 만든다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네. 1년에 재벌 회원사들이 한 500억 회비를 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돈으로 사실 사회적 양극화나 청년 실업 해소할 수 있는 기금으로 쓸 수 네. 있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한다면 재벌들이 그나마 국민들에게 좀 박수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이 경제적 남자들 코너에 좋은 말씀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였습니다. 아이오페맨의 새로운 모델 조정석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남자 선물 고르기 참 힘드시죠?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니까 그 사람도 당신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사람 가구는 그렇게 유행만 찾더니 침대는 스프링부터 소재까지 엄청 따져요.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아빠, 화물차 운전하면서 먹는 거 쓰는 거 아끼시는데 화물복지 삼성카드로 바꾸면 기름값 할인된대요. GS 칼텍스 S51 리터당 40원에서 최대 100원 혜택. 화물복지 삼성카드. 아빠 화이팅! 연회비 없음, 연체이자율 연 20일에서 27.9%.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혜택은 전월 실적에 따라 차등. 카드 신청 전 자세한 이용 조건은 상품 설명서 약관 참조. 눈누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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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누난나. 밟아요 밟아. 참 답답하시네. 바보.
안전운전도 모르나 봐. 손예진은 화내지 않아요. 하이카와 함께 눈누난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들었어? 용인 행정타운 센텀스카이. 단지 내 시설이 어마어마하다며? 수영장도 지을 예정이래. 단지 안에 수영장? 그 말 다 했네. 남다른 커뮤니티로 자부심을 높고 크게. 용인 행정타운 센텀스카이. 조합원 가입 문의 1600-4430 용인시청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인터뷰 내용은 홈페이지 전문 보기를 통해 다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하시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전소연, 진행의 곽수중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